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 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 뭔 일 이슈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요즘 이 이슈보다 뜨거운 이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입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또 일본 안 가기 등등 지금 노 재팬 운동이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죠. 그 때문에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불매 운동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일본 물건 잘못 한번 들고 있으면 거의 이제 매국노예, 정말로. 그래서 이게 아주 깊게 정말 뿌리 내리게 돼버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일이 촉발된 건 지금 요번에 우리가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거 이전에 사실은 35년간, 36년간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수많은 노동력의 착취, 자원의 수탈을 당하고 국력까지 다 그 일본에 뺏겼던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현재는 어떤 경제적 동맹국의 체제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경제적인 동맹국에서 우방국에서 수출이 자유로웠던 어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면서 여태껏 있던 감정 이 모든 게 폭발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 일본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한국의 가장 이제 주력 산업인 이제 반도체에 타격을 줄 만한 그 제품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좀 까다로운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땐 국민도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어떤 주도적인 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 국민적으로 마치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처럼 누군가가 그 지도하지 않고 끌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시작됐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그간 가지고 왔었던 어떤 저변 의식, 저변적인 시민 의식인 거고, 그리고 이게 더욱더 멋지다. 내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막 왜 그럴 때 있죠. 뭐 중국이나 이럴 때도 미국하고 통상 분쟁이 붙었을 때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막 그 퍼포먼스식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이런 폭력적인 형상을 보여왔는데 우리는 사실 한 번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정보력과 또 그다음에 우리 IT,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조직화되어가는 듯 이렇게 정말 불매운동이 되고 있다니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가 그 일본과의 마찰로 가지고 8차례의 불매운동을 했는데 사실 모든 8차례가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정에만 치우쳐서 불매운동을 했다가 뭔가 조금 해결이 되면 말았던 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숙도나 시민의 성숙도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단히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시민적인 힘이 극렬하게 지금 나타난 거다. 그래서 폭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성적인 정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노재팬 운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걸로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 세 가지에 대한 규제 조치를 걔네들이 일본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반응과 이런
국민적인 정서가 보여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걸 쉽사리 발표하지 못했을 것 그렇죠. 같고 왜 여러 어떤 현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평가의 대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하지만 정말 가장 큰 데미지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자면 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진 않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해준 건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으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국민들인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네, 때문에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힘을 그렇게 주지 않았으면 그런 발표를 쉽사리 못했을 그리고 거예요.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 이제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좀 협상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될까요? 협상력을 올리는데 아무래도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죠. 당연하지 왜냐하면 않겠어요. 국민들이 힘을 준다라는 거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민들을 방어복을 해서 자기들이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국민이 이게 그냥 이번에도 잠깐 끌어올랐다가 마를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대단한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단합된 힘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근저에 보여줬던 게 IMF 때. IMF 때 우리가 집안에 있던 애들 돌 100일 것까지 다 갖다 그 밖에 내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듯이 아마 이번에 그 노제팬 운동도 그런 국민적인 성숙된 정서에 의해서 아마 극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번 좀 맞서서 이번에는 지지 않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촛불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민의식이 성숙했다 이 지점이 어떤 면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마 이 노제팬 운동 보시면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산발적이지만 그게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직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직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대규모 촛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자발적이면서 조직화되었기 때문인데 이게 한 달이 넘고 진짜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발표가 나면서부터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고 있구나를 느껴요. 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의 정말 아주 작은 단체들에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우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고 있는 게 그런 걸 보면 쉽사리 꺼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충북에서는 어떻습니까? 충북에서도 지금 불매 운동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있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자체 의회 시민들 어떤 촛불 광장에서 촛불 지금 함께 나름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백색고가 전이죠. 청주시장이 그 공무원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말했다가 그땐 거꾸로 개인의 신상까지 시장에 관여하라고 시장이 그 문매를 맞았습니다만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랬죠. 그 이후에는 저 자치단체 간의 교류, 청소년 교류까지 지금 끊겨진 상태고요. 얼마 전에 그 교육청에서는 일본을 방문했다가 급하게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간 것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이게 크게 확전될 것 같은 게 바로 귀국했는데 자칫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제팬 운동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교류, 문화 이런 부분까지 교류를 끊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또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끊을지에 대해서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근성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불매 운동이 이제 왜 소용없다. 이게 데미지 일본 경제엔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어떤 다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외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불매 운동을 해야 하면 사실 불매 운동이나 교류를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말하자면 일본 국가라는 경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조직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죠. 예 개별적인 일본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하면 우리도 똑같이 정권이라는 게 국민들의 신임이 없으면 존재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달리 정치에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들이 왜 그렇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지,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이것이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적인 경제적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그 국민적인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걸 하나 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저희가 그 처음에 규제를 받았던 그 세 가지가 반도체 재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 재료들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래 그럼 대체를 찾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1위인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자기들은 이제 완제품도 안 되는데 그것도 죽는다. 진짜로 일본 경제에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기업이건 정부건 위기 대응력이 이번에 발휘된 건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SK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그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 그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재고가 넉넉히 있다. 그래서 다시 수출하려고 심사를 받아서 심사 기간 90일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의 대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일본이 아니면 다른 데서 수급을 못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만 다른 곳에서 수급했을 때 또 현재 우리나라도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급했을 때는 불량률이 좀 많아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차차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현재 우리의 지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을 고도화할 수뿐이 없고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같이 어떤 상생 협력, 기술 지원 뭐 이런 거가 함께 이루어지면 되겠다라고 한번 SK경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그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일본 제품을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조금 힘들고 예를 들면 어떤 한 제품이 있는데 용기만 일본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일식당이 있는데 일하는 주인은 또 한국 사람인데 재료도 국산 재료인데 식당만 일식당이야. 그러면은 좀 또 불매 운동 때문에 여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왜 부산에서 네, 네.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이 가서 스시를 먹었다 이래가지고 막 이랬더니 스시와 생선에도 구분하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스시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생선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늘 많이 먹어왔었던 그런 음식 그렇죠. 문화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술집인 이자카야라고 부르는 그런 술집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죠. 근데 그런 술집에서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피해를 보지만 바꾸고 있다는 거죠. 바꾸고 있는 거죠. 분위기를 일본 분위기 자체를 배척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빠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적이지 않고 빠르게 이성적으로 돌아오면서 조직화되고 있는 걸 느낀다는 게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성을 잃는 순간에 우리가 서로 내부 총질을 할 수뿐이 없거든요. 서로가 비판을 하고 그 일식집이라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생선 갖다가 우리 재료 갖다가 다 쓰고 다만 이제 그 저도 일식집 가보면 술만 사케라고 해서 일본 술 갖다는 것뿐이 없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건 냉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려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다듬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하면 노제팬 운동 또
그 펄펄 끓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을 수뿐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서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과의 교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은 저는 살짝 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 가는 거, 여행을 안 가는 건 뭐 왜냐하면 가서 어쨌든 돈을 쓰게 되니까 여행을 안 가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서 표출하는 내용은 훨씬 더 잘해주자. 왔을 땐 정말 더 잘해주자. 그리고 배척이 아니라 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주자. 정말 더 잘해주고 걔네들이 되게 뿔 달린 나쁜 애들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자. 정말 성숙해 있구나 우리가. 그 느낌 받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 네. 불매운동 자체가 또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정상화되고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될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보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서로 우리를 감싸면서 불매운동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너지고 에너지다. 다만 이게 이성적이야지 감성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된 힘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직화가 늦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사실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것에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밝히고 있는데 충북은 아직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매운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이지 못할 보일 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안 한다, 뭐 안 사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공표를 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소상공인들이나 데미지들을 잘 케어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솔선수범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북에서도 이제는 좀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어떤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어떤 도와서 저는 이게 주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돕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와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슈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또 지난주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실종 열흘 만에 기적의 생활입니다. 바로 다 아실 겁니다. 좋은 누리양의 얘기인데요. 온 국민이 참 열흘 동안 그렇죠. 정말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큰 탈 없이 좋은 누리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묘하게도 8월 2일 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2일 날 일본 광요회에서 양 10시경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죠. 그날에. 그날에.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반감이 한참 팍 들끓었을 때 오후 2시 35분에 우리 좋은 누리 양이 극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32다단의 박상진 원사가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 35번지에서 살아있는 조은누리양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자치단체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찾았고요. 조은누리양도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했을 거고 끝까지 자기가 그 힘주어서 살아 있었던 게 서로다가 우리가 극적으로 만나게 한 계기인데요. 이 하나의 우리가 이 청주 땅에서 보은 땅에서 충북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희망을 돋군 이런 사건이었죠.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그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열흘을 거기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만열흘이에요. 열흘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로 11일 아닙니까? 11일. 예, 그렇죠. 7월 23일 날 엄마랑 10시 40분 경에 헤어지고 나서부터가 혼자거든요. 그좀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이 9시 한 15분 경에 그 내암리로 그 가족과 주위 동료 친구들 부모님들에서 11명이 그 내암리 물가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시 15분 경에 우리 그럼 무심천 발원지 표지석 있는 데까지 좀 생태학습을 하러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 사방댐이 있는데요. 사방댐 바로 위에서 조은누리양이 아우 날벌레가 많다. 나 날벌레 싫다고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너 내려가서 그 밑에 돗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일행과 조은누리양이 헤어지게 된 것이 10시 40분입니다. 10시 40분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무심천 발원지로 올라간 거고요. 한 11시 10분 정도 11시 10분 요 사이에 올라가서 초등학생 남학생 2명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11시 한 50분 정도 거기서 내려왔는데 학생들도 조은누리양을 보지 못했고 부모들도 조은누리양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을 찾다가 주위에 찾다가 없어서 약 1시경에 실종됐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8월 2일까지 약 5,8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네. 수색해서 조은누리양 살아있는 기적처럼 살아있는 조은누리양을 우리 품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그 32사단이 조치원에 있는 군부대예요. 네네. 그 32사단의 박상지 원사라고 하는 분하고 그 일병하고 이제 수색견을 그 키우고 수색견을 그 보호하는 이제 우리 장병이신데 이분들이 수색을 하러 나갔다가 발원지에서 약 그 1.7km 아니 발원지에서는 약 9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가는데 이 수색견이 딱 앉아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더랍니다. 근데 수색견은 원래 그런다. 사람의 채취를 맡으면 짖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적일 때는 우리를 노출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수색견이 우리 이런 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적이랑 상견이 있는 거지. 군부대 수색견이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기 사람 채취가 있다 그래서 군이 작전을 피는데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있다는 신호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주위를 보니까 한 3, 4m 뒤에 바위 틈 속에 조은누리양이 낙엽에 덮여서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박상진 원사가 조은누리양, 은누리양 맞나 그랬더니 한 2-3번 물으니까 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저희는 그 기사 나고 나서 그 수색견한테 이제 포상 주자. 막 이런 달관이. 얘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막 야, 포상이 안 되면 소고기라도 주자 막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진짜 국민들 모두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조은누리양 그 실종됐을 때 비슷한 사건이 더 일어났잖아요. 다른 실종 사건. 제주도에도 또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너무 안타깝게 제주도에서는 이 친구가 생존해서 귀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다들 많이 지쳤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말 인원들이 계속 늘면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생원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냥. 근데 열흘이면은 그 산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생명에 지장이 또는 그 폭염이랑 장맛비가 좀 도와줬다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모님과 헤어진 날과 그 다음 날은 폭염의 날이었고 그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장맛비가 오기 시작한 거고요. 장맛비가 한 3, 4일 오다가 다시 이제 폭염기로 들어들었던 거죠. 이 우리가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조난 당하면 먹을 물이 있어? 뭐 이렇게부터 따지는데 사실은 조난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예. 건강이. 우리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높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일사병, 열사병, 어린이들 고온 오다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35도 이하로 내려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수분을 섭취하면은 보온을 하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으면은 나의 이제 그 생존 능력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 친구가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이 친구가 이겨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절망하고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고 아까 얘기한 제주도 학생도 실종해서 시신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절망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은우리 양은 꼭 살아서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모든 시민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기뻤던 거고요. 이 열하루 동안 이 비가 왔을 때 보온이 이루어졌고 또 비 끝나고 나서 수분이 없었는데도 그거를 그 물은 없는 곳에서 축축하게 입축이고 버텼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는 거하고 현장 사진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는 물 하나 우리가 얘기하기서는 마시게 떠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마 비 오는 날 받아 먹은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어떤 습기를 아마 입에 축축하면서 버텨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욱더 기적이고 행운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뉴스 보고 이렇게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처장님께서 그 구조활동 하시면서 참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진짜요? 그러면 들었어요. 뉴스에서 모르는 그런 정보 같은 게 혹시나 아니 뭐 뉴스에서 모르는 정보 정도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3일간 공개 좀 구조활동을 해주세요. 3일간 구조활동을 했는데 사실 군인, 경찰, 의용소방대, 소방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치단체 국가 다 열심히 지원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산악구조대 전직 산악구조대장 출신인데 진짜요? 예. 충청권 산악구조대가 긴급하니까 좀 모이자 그래서 우리 산악구조대장한테 얘기해서 30여 명이 모여서 지지난주 토요일인 거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일제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가봐달라고 하는데 수색을 하고 좀 미처 못한데 좀 험난한데 이런 데를 다 수색을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충북 산악구조대끼리만 좀 미진한데 했는데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병들이나 의용소방대가 지나가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산악구조대장이 전국 산악구조협회에 해서 그 도움을 좀 요청했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출동하기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소방서에서는 뭐 식사나 이런 것도 아마 봉사자가 오면 준비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김밥 사 먹고 하면 되는데, 근데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죠. 출동 안 해도 된다고. 찾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3일간 짧은 시간 3일간 뿐이 못하고 그 이후에 그냥 잠깐 들려보는 정도만 했는데 시민들도 많은 사람이 수색을 하러 오셨어요. 각자 두세 명이 나름대로 산에다 보니까 산에 다녔다고 하면서 물어보고 자기들이 찾아 나서 보고 이런 기록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 이건 시민들이 좋은 누리양을 찾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대일본 그 수출 규제 백색 국가철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누리양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진짜 어둡고 암울한 지금 시국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적은 이루어지고 생성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예. 걸 보여줬군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을 모여서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열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원을 많이 들여서 정말 국민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에너지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좋은 의리학은 찾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 이제 충북이나 이제 여러 그 장애 아동부터 시작해서 실종된 우리 또 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 찾고 계속 해결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많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사실 저는 그 장애 아동과 관련된 글을 좀 몇 번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러네. 장애 아동을 관리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좀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실종이 사실은 그 장애가 아니어도 일반 아이들이어도 실종이 되기만 하면 부모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 마치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사실 부모가 가장 정확하게 아이를 평가하고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의 글이나 그리고 마치 무슨 뭐 어떻게 표현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네. 굉장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부족함을 항상 전제하는 이거는 배려나 보호라는 그런 느낌의 글은 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종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은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문이나 이런 것들 경찰서에 많이 등록하거든요. 이게 유아 실종을 대비해서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조금씩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실종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이 준비들을 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어떤 이 전체적으로 대책이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그게 공허할 수밖에 없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부분은. 네, 뭐 어떤 사회적으로 뭐 대책이 없을까요? 그냥 그 지금 현재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는 장애 아동이 실종돼서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67명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 사회복지망에서 그 장애 아동이건 또 비장애 아동이건 실종 아동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복지망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아직까지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구조에서도 보면 너무나 고생을 했지만 어떤 구조의 시스템 컨트롤 타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워 보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체계가 좀 꼼꼼하게 만들어지고 촘촘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그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좋은 일이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대동단결해서 찾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그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 공권력에 대한 문제도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뭔일 이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